그래서 운과 잘 동행하는 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뭔가 정해진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운과 정의하려면 그 불확실성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다 어떻게 하죠? 종교도 있는 거고 점집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치 앞을 모르니까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피곤한 거죠.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비즈니스 할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는, 운이 지배하다는 얘기는, 예측 불가하다는 얘기는 비즈니스가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알면 끝난다. 그게 없어요. 내가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걸 못 견뎌서 어떤 패턴을 찾고 싶어요. 패턴이 없는데 패턴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뇌 구조가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패턴을 찾으는 이유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패턴이 없는 것에 패턴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베팅을 하던가 전략을 세던가 무언가 시도를 하게 되면 운이 없으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겠죠. 좋은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종결 욕구라고 하는데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딱 결정을 내리거나 패턴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세상은 불확실하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일 좋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세상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떠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추상적이고.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일치월장이 진짜 100만 권 팔릴 줄 알았어요. 100만 권 근처도 못 갔어요. 심지어 저희가 문장을 써놓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100%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99%라 그러고 그 1%는 실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워낙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 100만 권에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판매가 뭐 10만 권 되냐 뭐 10,000권 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은 와 부자 돼서 좋겠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준비한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통 사람 1년치 연봉을 벌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책을 또 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괜찮은 컨텐츠 제작자로 살려면 여기서 3년치, 4년치 연봉을 벌어내야 돼요. 우리가 어림도 없이 뭐 3년은 뭐 6개월치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완벽한 공부법도 똑같았어요. 완벽한 공부법 끝났어. 완벽히 공부법이. 그래서 끝났어. 근데 진짜 다 끝난 줄 알았어. 난 우리나라 사람도 이거 다 천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림도 없었는데 특히 그거는 우리는 또 예측했던 게 얼마나 우리가 바보야. 아, 이거는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 이거? 나는 이건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 난다고. 엄마들 한 명도 안 읽었어 진짜. 저희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에 망했어요. 불확실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예측을 해요? 확실한 걸로 뭔가 먹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럼 망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망했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망했어. 근데 그걸 만약에 예측 안 했으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빨리 해갖고 책을 더 하나 빨리 쓰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 때 초반에 실패했을 때는 진짜 극도의 고통이 왔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오래 준비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일치월장 때는 완벽한 공부법 때보다 더 큰 실패를 했는데 그만큼 힘들진 않았어. 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왜? 일치월장 때는 100%를 예측했는데 이번엔 99%를 예측했어요. 그 1%가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되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에 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 대응했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치월장이 뭐죠? 비즈니스 철학서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책은 많이 못 팔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한테 실력치가 쌓였냐?
내공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기업에 여기저기 자문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도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체계 예측을 이만큼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강건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스템이. 근데 우리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확실히 더 비즈니스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확실성을 끼얹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개념인 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안으면 안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뭐랄까 전반적인 행복도도 올라가고 비즈니스 성공 확률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실력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운과 실력이 같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운과 실력의 비중이 달라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마다. 비즈니스로 얘기하면은 뭐 공장 효율화, 경영 프로세스 개선, 그 다음에 면접, 마케팅 있다면 제가 말하는 그 순서대로 운이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은요 30년 마케팅 전문가를 일개 신인 마케터가 있는 내일도 이길 수 비일비재예요. 있어요. 내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운의 비중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는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농구랑 야구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구에서 실력은 뭐예요? 타자면 백스피드예요. 백스피드가 느리면 빠른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 백스피드를 키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히팅이 잘 돼요. 타격이 잘 돼요. 딱 잘 쳤어. 근데 어때요? 거기 수비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철쳐봤자 아웃이에요. 근데 농구는 똑같이 연습을 해요. 결국에 농구는 슛을 잘 넣으면 돼요. 스테판 커리가 같은 완전 별종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멀리서도 자꾸 넣는 연습하니까 여러분 골대가 움직여요? 골대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수는 막 시프트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 운이 더 큰 확률이 야구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력과 운이 구별하고 운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니까 그냥 운은 무슨 뭐 행운, 복권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맞춤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정말 노력이 되게 중요하죠. 노력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근데 운의 비중이 큰 부분은 노력이 그 성공을 담보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공제와 일치랑 달랐던 것 중에 빨리 불확실성 인정하고 우리가 뭘 했냐면 다음 거를 빨리 시도할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략 중에 just do it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는 게 그냥 해보 낫겠지가 아니에요. 아니라 이 분야는 운이 되게 크기 때문에 빨리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논리적으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악을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 불가능한데 예측 불가능 속에서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상하면 최악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건 확률이 너무 낮아. 라고 준비 안 했다가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그게 한번 발생했을 때에 그를 막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이게 블랙스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극단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로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좋은 일을 놓친다고 해서 아쉽지만 뭐 인생이 망하거나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조 벌 걸 한 3천억만 벌었습니다. 아쉽지. 망하진 않잖아요. 다음은 있잖아, 기약이. 이거 듣는 분들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요. 뭐 회사가 그러라고 망하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회사가 망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짜증나죠. 망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최선보단 최악을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불확실성 수용력을 가져라. 자, 견뎌라.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마지막에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회사가 1조 버는 게 여러분이랑 상관없지만 회사가 망하는 거는 여러분이랑 상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도 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아니면 대주주가 막 비도덕적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제재를 받아서 없어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없어진 거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어요?
운 더럽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직할 준비, 예? 내가 학습 능력을 갖추고 그런 걸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 써놔도 그 뻔한 말 누가 몰라. 근데 뻔한 말을 누가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대비한 사람은 뻔한 인생인데 뻔한 준비라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게 최악에 대비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업인이 아니고 의사결정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꼭 최악에 대비하는 습관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어요.